45번은 선생님이 내신 기출 분석하면서 자주 봤던 문제야. 그래서 내신 기출에 자주 나오더라. 보면은 일단 가부터 해석을 해봅시다. F의 치역의 원소는 개수가 7개라고 했거든. 근데 지금 보면 공역이 X에서 X로 가는 거기 때문에 공역의 개수가 8개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 그래서 공역의 개수는 지금 현재 8개인 상황인데 문제에서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7개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가 없구나, 하나가 화살을 받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지금 모든 치역들을 다 더했더니 그 값이 42야 라고 했어. 그리고 F의 치역의 원소 중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6이다 라고 했는데, 일단 그러면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 다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거든.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를 알려줘서 뭐가 처음이고 뭐가 끝인지를 확인할 수 있겠다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1로 시작했다라고 했을 때 두 개의 차이가 6이 되려면 그 끝은 7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경우는 치역이 1로 시작할 때 그것의 끝은 7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두 번째 경우는 이번에는 치역이 2로 시작할 때를 생각을 해본다면 2로 시작할 때는 그 끝이 8이 될 수밖에 없다. 두 개의 차가 6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로 시작할 때는 그 끝이 8이에요 라고 해서 해석을 하면 되겠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경우 말고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겠죠. 3으로 시작하면 두 개의 차가 6이 돼야 되는데 결국 가장 큰 건 8이기 때문에 차가 5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경우는 단 몇 가지? 경우는 단 2가지밖에 나올 수 없다. 그래서 이 2가지 중에서 모순이 되는 걸 찾아주면 되는데요. 일단 나를 그러면 해석을 해본다면 여기 나에서 여기로 화살을 지금 다 전부 다 F1부터 F2부터 F8까지 전부 다 화살을 쏠 거야. 그럼 일단은 화살을 무조건 하나씩은 다 맞았겠지? 그리고서는 나머지 하나가 2번 화살을 맞을 거야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자, 너네가 이해하기 좋게 그림을 좀 그려줄게. 1, 2, 3, 4, 5, 6, 7, 8까지. 그 다음에 1, 2, 3, 4, 5, 6, 7, 8인데 여기서 치역은 이렇게만 정의하셔야 되죠. 얘네만 화살을 맞아야 돼. 그래서 화살을 쐈을 때 지금 어떻게 화살을 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막 화살을 쐈다고 했을 때 이렇게 해서 화살을 1부터 7까지는 무조건 화살을 하나는 맞아야 된다는 거야. 그치? 만약에 얘 7이 화살 안 맞았다. 얘가 7이 여기로 갔고 8도 여기로 갔다. 그럼 7이 빙벙 떠버리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일단 하나씩은 다 맞아야 되는 상황. 그러면 이 치역들 중에서 이 7개 중에서 하나,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가 화살을 2개를 맞아야 된다. 그래서 그 의미를 쌤이 써줄게. 지금 치역의 집합 1부터 7까지 중에서 화살을 2개 맞는 애가 있겠다. 맞는 원소가 있겠구나. 이렇게 일단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게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는 일단 합을 이용해주면 되는데, 여기 1부터 8 사이에서 누가 누구로 대응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적어도 1, 2, 3, 4, 5, 6, 7 여기까지는 일단 하나씩 다 맞았고 나머지 모르는 것만 K라고 두고 42라고 두면 되겠다는 거야. 그럼 이제 요거 계산하는 법 알지? 8, 8, 8 그래서 3, 8이 24에다 4 더하면 28 더하기 K는 42고 이때 K는 42에서 28 빼면 14죠. 근데 얘들아, 이 K가 치역이거든. 근데 이 치역이 14가 여기 안에 들어가냐는 거야. 들어갈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제 뭐가 생겼어? 모순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경우는 이거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에 의해서 2부터 시작해서 2, 3, 4, 5, 6, 7, 8 하나씩 다 더했고 그리고 중복되는 K 있을 거고 그 값이 42야 이렇게 해주면 되지. 그럼 이거 계산하는 법 10, 10하고 5 그러면 10이 총 3개에다 5 있으니까 30도 더하기 K는 42 그러면 따라서 K는 얼마? 7이 나오죠. 따라서 이 얘기는 무슨 뜻이다? 아, 7이 지금 2번 나오는 값이구나.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것도 집합 X의 어떤 원소 A, B에 대해서 이거를 만족한다라는 얘기 자체가 요게 무슨 뜻이냐? 아, 화살을 몇 개 맞고 있는 친구. 화살을 2번 맞는 원소가 누구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고 그 원소가 바로 7이에요 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야. 따라서 답은 7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미만 잘 해석을 했으면 그렇게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다음에 46번 보면 46번 또 2024년 고2 모의고사거든. 또 이런 거 취업 좋아하잖아. 잘 봐야 돼. 자, 1, 2, 3, 4에 대하여 함수 f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했고 보면은 일단 또 모든 원소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또 모든 원소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니까 한번 또 다 써보는 거야. 모든 x에 대해서 다 성립하는 거잖아. 그래서 가에 의해서 1을 넣으면 f에다가 f1을 넣어서 걔가 5보다 작거나 같아 라는 뜻이라 그래서 얘가 f 안에 f1을 넣은 게 4보다 작거나 같아 이런 뜻이거든.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2를 이렇게 넣어주면 f에다 2를 넣어준 거는 또 5보다 작거나 같고 그럼 얘 2를 또 빼주게 되면 f2는 3보다 작거나 같아. 그럼 이런 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주면 얘는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돼? 1이 되겠죠. 그럼 이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또 단 하나죠. 뭐냐면 x에서 x로 간다고 했으면 f 합성 fx도 x에서 x로 갔다가 다시 x로 도달하는 그런 합성함수가 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합성함수의 치역도 1, 2, 3, 4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얘는 무조건 1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으니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결론? 얘가 1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손쉽게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 첫 번째에서 구한 F4를 이용해서 이제 경우를 나눠서 문제를 풀 건데 일단 여기 이거 이용해서 F4가 뭔지를 가늠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때 F4가 될 수 있는 거는 문제에서 치역이 1, 2, 4라고 했기 때문에 F4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3개예요. 그쵸? F4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1이거나 2이거나 4인 거야. 왜냐하면 나에서 치역이 1, 2, 4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자, 그런데 만약에 F4가 4라고 한다면 금방 이제 모순을 찾아낼 수가 있어. 왜냐? 여기에다가 4를 넣었어. 그러면 F4가 1이다 라는 뜻인데 방금 나는 F4가 4라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F4가 1이다 라는 것은 너무 큰 모순이죠. 그래서 4는 이렇게 손쉽게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눠서 문제를 풀 거야. F4가 1이 되는 경우랑 그 다음에 F4가 2가 되는 경우로 나눠서 문제를 풀 거고 F4가 1이 된다고 했으니 화살을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F4는 1, 그다음 F4는 2 이렇게 해서 화살을 그려놔. 선생님 왜 이렇게 두 개를 그려놨냐면 여기가 F로 가고 여기가 F로 가니까 이 전체는 F 합성 F인 거지. 그래서 F 합성 F의 결론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개를 그려 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FF 대응이 똑같을 때는 요거 복붙해서 그대로 갖다 붙여 넣은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대응을 그대로 여기다 대응 그대로 써주면 되겠다 라는 사실도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대입을 해보면 여기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힌트 이용해서 풀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대입을 해줄게. 그럼 F 합성 4가 1이라고 했는데 이걸 내가 1이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따라서 F에다 1 넣으면 1이야 라는 것도 알 수 있으니 1 넣으면 1이야 해서 이렇게 화살 그려주면 돼. 그럼 이제 우리가 결정을 못한 애는 두 가지죠. 누구랑 누구? 2와 3을 보내줘야 되는데 이때 또 치역이 이거 되게 중요한 힌트야. 치역이 1, 2, 4라고 했거든? 여기다가 적어줄게. 치역이 1, 2, 4만 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온 치역은 1밖에 없네요. 지금 나온 치역 화살을 받은 애가 1밖에 없잖아. 그럼 나머지 2와 4가 화살을 받아야 되는데 남은 원소는 단 두 가지밖에 없으니 얘네들이 각각 하나씩 화살을 쏴야 되겠다는 거야. 이렇게 화살을 하나씩 쏘거나 아니면 이렇게 화살을 쏘거나 얘네들이 한꺼번에 2로 가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그러면은 치역이 1, 2, 4라는 거에 모순이 생기니까. 그래서 얘네가 2랑 4에
하나씩 화살을 보내야 돼 라는 거야. 그리고 또 이제 가정을 해놓고 문제를 풀면 되는데 만약에 선생님이 F2가 4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만약에 F2가 4라고 가정을 한다면 F2 4로 보내봐. 이렇게 보낼 수 있지. 그리고 F2 4로 보낼 수 있죠. 그럼 F3은 2로 가겠죠? F3은 2로 갈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찾아줄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이것들도 관계식을 찾아보면 알 수 있다는 거지. 자, 3을 2번 보냈을 때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거든. 근데 선생님이 3을 2번 보내볼게 지금. 3에서 출발해서 2로 갔다가 4로 가죠. 그러면 어떤 모순이 생깁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 자, 적어줄게. 이렇게 되게 되면 F3은 당연히 2로 갈 것이고, 근데 그러면 F 안에 F3 넣어주면 F2가 되고 F2는 4니까 얘는 지금 문제 조건에 그리고 별표 이렇게 별표할게. 이거 2 해서 이거의 모순이다가 되는 거야. 그러면 뭐밖에 될 수 없어. 따라서 결론 F2는 4가 될 수 없었으니까 F2는 2로 가야 되고 F3은 4로 가야 되고 그럼 또 2로 가고 복붙해주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경우 하나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경우 나온다. 그래서 한 가지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F4가 2인 경우 해보자. F4가 2이면 아까 전에 했던 요 조건 이용할게. F 안에 F4를 넣었을 때 1이다. 근데 F4가 2라고 가정을 했으니 F 안에 2를 넣으면 1이에요. 그래서 2를 1로 보내면 돼. 복붙 이렇게.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화살을 지금 안 보낸 애들은 1과 3이 안 보내고 있어. 그럼 이 1과 3이 또 치역 누구누구한테로 보내야 돼? 1, 2, 4한테로 보내야 되는데 1과 2는 이미 화살을 맞았으니까 4만 화살을 맞아주면 되고 그러면 1과 3이 갈 수 있는 경우는 여기서 적어도 하나만 4한테만 화살을 쏴주면 돼. 얘네 둘 중에서 적어도 하나만 4한테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그걸 적어볼게. 적어도 하나만 4로 화살을 보내면 되더라. 이렇게 적어줄게. 나는 그래서 F1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볼 거야. 그럼 F1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1로 갈 수도 있고 2로 갈 수도 있고 4로 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고요. 그래서 여기 가정을 했을 때 모순을 보일 건데 또 계속 가정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선생님은 이번엔 요것도 가정을 해볼게. 만약에 F1이 4라고 한다면 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F1이 4라고 한다면 잠깐만. 자, 여기서 가정에 F1을 4로 보내. 이렇게 보냈어. 그러면 1도 여기도 4로 보내지. 그럼 이제 또 어떤 모순을 찾아줘야 되냐. 3이 보낼 수 있는 건 F1이 4로 보냈을 때 자, 여기 위로 올라갔을 때 잠깐만 F1 말고 3을 기준으로 생각할게. 왜냐면 여기에서 이거를 이용해야 되거든. 왜냐면 이유를 말해줄게. 얘를 이용하면 얘는 범위가 4라서 되게 가능성이 커. 그러니까 이렇게 가능성이 작도록 줄여주는 게 좋거든. 그래서 3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3으로 바꿔줄게. 그 다음에 가정을 다시 해볼게. 일단 3이 1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자고. 지우고 자, 만약에 F3이 1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F3이 1이면 요렇게 지금 화살 보낼 수 있고 요렇게 화살 보낼 수 있지. 근데 F3을 1로 보내면 F1은 당연히 4로 보낼 수밖에 없어. 그치? 왜냐하면 여기에서 적어도 하나는 화살을 4로 보내야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F1은 4로 보낼 수밖에 없고 그럼 화살을 요렇게 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합성함수 구해보자. F 합성 F3을 구해보면 얘는 F1이고 그럼 F1은 얼마야? 4지. 근데 이건 또 뭐의 모순이야? 아까 전에 위에서 구했던 얘가 2보다 작거나 같다의 모순이 생겨서 따라서 얘도 안 돼. 따라서 안 된다. 이렇게 가정해주면 돼. 그래서 얘는 지금 모순 생겨서 안 되고 또 가정을 해볼게. 또 만약에 F3이 2라고 가정을 하면 마찬가지로 F1은 4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아이고 4가 될 수밖에 없지. 왜냐면 적어도 하나가 4가 돼야 된다고 아까 또 얘기했고 그러면 3을 2로 보내. 그리고 F1은 4로 보내. F1은 4로 보내. 3은 2로 보내.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F 합성 F3 요거를 구해주면
얘는 F 안에 2를 넣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림으로 본다면 3에서 2를 넣고 근데 2는 1로 가겠다 이거야. 그럼 여기서 F2는 다시 어디로 가냐면 F2는 1로 가지. 그럼 뭐야? 이거는 모순이 안 생기네? 되네? 라고 하고 끝내면 안 돼. 다 해봐야 되는 거야. 왜냐면 뭐든 이거에 대해서 성립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지금 얘는 통과야. 그럼 F2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2를 2번을 보내. 그럼 F2로 출발해서 2번을 보내면 어머! 4로 도달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모순이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F 안에 F2를 넣어주면 얘가 결과가 보다 4다. 근데 얘는 3보다 작거나 같다의 모순이라서 따라서 얘도 안 돼. 그래서 F3은 또 2가 안 돼. 그러니까 F3은 당연히 이제 뭐밖에 안 되겠니? 따라서 결론 F3은 4밖에 될 수 없겠구나 해서 답이 몇 번? 니은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가능한 함수가 4개냐 물어봤을 때 우선 우리가 이미 한 가지 구했고 나머지 구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F3이 4라고 하고 문제를 풀어주면 돼. 그럼 F3이 4라고 우리가 결정된 상황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4로 보내. F3은 4로 보내. 그럼 이제 F1이 될 수 있는 경우 생각하면 되거든. F1이 될 수 있는 경우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여기서 적어도 화살이 하나로 4로 갔으니까 이제 얘는 지워주면 되고 1이 갈 수 있는 경우 또 몇 가지인 거야? 3가지인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F1은 1, 그 다음에 될 수 있는 거 2, 그 다음 될 수 있는 거 4 이렇게 해서 가정을 해놓고 하면 돼. 자, 그럼 해보자. F에다가 1을 넣을게. 그럼 F에다 1 넣으면 1이 나온대. 그러면 F 합성 F1은 뭐가 되냐면 일단 적을게 그냥. 얘는 어떻게 되냐면 F 합성 F1은 F1이다. 근데 F1은 1이다. 잠깐만 이거를 그려놓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볼게. 조건을 하나씩 따지면 F1 넣고 거기에 대한 합성은 4보다 작은지 보면 되거든. 그러면 얘는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면은 2를 넣었을 때 1. 그럼 얘도 체크 되는 거고 3을 넣었을 때 4인데 얘들아 선생님 이거 잘못 그렸지. 미안하다. 여기 잘못 그렸죠? 여기서 이렇게 그렸어야지. 3, 4. 그 다음에 여기서 3, 4 이렇게 그렸어야 됐어. 복붙인데 잘못했지. 그럼 여기서 다시 봐보자. 복붙 다 잘 그렸고 이제 해볼게요. 자 구해보면은 1에서 출발해서 F 합성 F1 얼마인지 체크. 그럼 얼마야? 1. 그 다음에 F 합성 F2 얼마인지 체크. 얼마야? 1이죠. 그 다음에 F3 합성 F3. F3 3 두 번 보내면 2죠. 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 F 안에 F4 넣어주면 이거는 뭐 아까 구해놓은 거니까 얘는 체크해볼 필요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3가지 체크해주면 돼. 그러면 이 조건들 만족하면 오케이. 자 또 해볼게. F 합성 F1은 되냐? 1 넣어주면 2예요. 근데 여기서 F1은 4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되죠. 그 다음에 F 합성 F2는 그럼 되냐? 2 넣었을 때 2니까 되지. 그 다음에 F 합성 F3은 되냐? 3 넣었을 때 2죠. 그럼 되네요. 그래서 얘도 되고 지금 얘도 되는 상황. 자 그리고 마지막 F1이 4일 때 해보면은 4일 때는 F 합성 F1은 얼마냐? 4예요. 그 다음에 F 합성 F2는 얼마냐? 2로 1을 보내서 1은 4로 가네? 4예요. 잠깐만 나 뭔가 이상하지 않니 얘들아? 1은 4로 보내야 되는데 여기는 왜 1은 4로 안 보냈어? 1 4로 보냈어야지 이렇게 복붙. 그러면 F1 넣어주면 다시 4는 2로 가네요. 여기 2. 그 다음에 F2 1 넣어주면 그 다음에 1은 4로 가는데 여기서 모순 생기지. 왜냐면 F2는 3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모순.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경우가 총 몇 가지 나오냐면 이렇게 봤을 때 총 3가지죠. 여기서 한 가지,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여기서 한 가지. 그래서 하나, 둘, 3가지라서 얘가 틀렸다.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이 되는 거지. 47번을 보면 여기서 A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 했고 B가 A, A분의 1이라고 했고 여기서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을 PQ라고 하자.
그러면 우리는 이 이 직선의 방정식을 알아야 P랑 Q를 구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POQ, 그 다음에 여기에 넓이를 S1, S2, 그럼 각각의 X1, S2를 직접 구해야 되겠구나. 그럼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A, B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그래야 여기에 대한 어떤 좌표를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직방을 구하려고 기울기를 구할게요. 자,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때 양변이 아니고 분모 분자에 A를 곱해버리면 요거 분모 없앨 수 있으니까 A 곱해주면 A 플러스 1 하고 약분해서 1 더하기 A가 되는데 여기서 1 더하기 A는 약분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약분해주면 남는 거는 A분의 1만 남아요. 그래서 기울기는 A분의 1. 그리고 지나는 점 하나 알았으니까 직선의 방정식 세워주면 X 플러스 1 마이너스 1. 따라서 Y는 A분의 1 X 더하기 A분의 1 마이너스 1이라는 A, B에 대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그럼 우리는 P도 구할 수 있고 Q도 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점 P의 좌표는 X절편 구하면 되는 거니까 X절편 0이 되는 값 구해주면 얼마 나오냐? 구해봐. 얘가 0이 되는 값 구해주면 A분의 1 X 더하기 A분의 1 마이너스 1. 선생님 보통 이런 거 풀 때 양변에 A를 곱하는 편 이렇게 곱해. 그러면 요거 X는 A-1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절편 구하세요. 그 다음에 점 Q는 무슨 절편? 그렇지, Y절편. 그래서 Y절편 구해주면 여기서 0이 되는 값 넣어서 0, A분의 1 빼기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다 구했어. 더 적을게. P가 A-1,0, Q가 0, A분의 1 마이너스 이렇게 적어. 자, 그 다음에는 S1이랑 S2만 구해주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S1 구하고 S1은 어디가 S1이야? 여기가 S1이지. 그 다음에 여기가 S2지. 자, S1 구할게. 5P 곱하기 5Q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되는데 5P는 원점과 P 사이의 거리니까 A-1 곱해주면 되고 5Q는 여기서 얘가 음수라는 거 알 수 있으니까 부호 바꿔서 쓰셔야 돼요. 1-A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그럼 요거 전개해서 쓰면 이렇게 나와. 2분의 1 A 더하기 A분의 1 빼기 2 나올 거야. 그 다음에 S2 구해볼게. S2는 여기 밑변 P랑 B' 사이니까 여기 B'은 B에서 그린 수선이니까 여기는 A, 0이 되겠죠? 그러면 A에서 A-1 빼봐.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야 거리가 나올 거 아니야? 얘가 B' P의 길이죠. 그러면 없어지고 1이죠? 그래서 B' P 곱하기 B, B'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되는데 얘는 1이고 B, B'은 여기에 Y좌표랑 똑같으니까 A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따라서 2A분의 1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개를 뭐 하면 돼? 더한 거에 최대 최소 값을 구하는 문제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면 여기 2분의 1 전개해서 쓸게. 그럼 2분의 A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2 플러스 2A분의 1이라서 정리하면 2분의 A 더하기 A분의 1 빼기 2라는 식이 나와. 그리고 이거의 최소값 구하는 문제고 이런 문제 진짜 자주 나와 유리식에서. 왜냐? 지금 최소값 나왔으면 선생님이 두 가지 생각하라고 했죠. 첫 번째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이용한다? 그렇지. 산술기하 평균. 산술기하 평균 고세 또 까먹은 거 아니지? 근데 이 문제는 당연히 딱 봤을 때 뭐가 생각나? 산술기하 평균 생각나죠? 네모 세모는 기억납니까 여러분? 네모 더하기 세모. 이 루트 네모 세모 했던 거 기억나지? 그거 이용해서 푸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네모 세모라고 한다면 이 루트 네모 세모 2분의 A 곱하기 A분의 1하고 여기 뒤에 있는 마이너스니 그냥 갖다 써주시면 되죠. 그러면 여기 약분해서 루트 2분의 2 빼기 2니까 유리화까지 시켜주면 루트 2 빼기 2가 바로 최소값이 되겠다. 아 여기 2가 아니구나 얘들아. 아 실수.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2 약분했었어야 되는 1이죠. 1, 1, 1, 여기 1. 그래서 이놈이 답이 되겠다. 그 다음에 48번은 지금 교육과정 내용이 아니라서 제외시켜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9번은
전형적인 색칠하기 문제고, 선생님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라고 했냐면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점 찍어준 다음에 인접하고 있는 애들 선 그려서 요렇게 해서 도형으로 바꿔서 풀라고 했어? 그러면 이 도형을 요렇게 바꿔서 풀어도 되지. 요렇게. 그러니까 영역 색칠하는 문제에서 뭐 색칠하는 문제로 보는 거야? 점을 색칠하는 문제로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점을 색칠할 건데 뭐라고 했냐면 1이 적힌 사각형과 정사각형과 6이 적힌 정사각형에는 같은 색을 칠하려고 한대. 그럼 1이 적힌 사각형 여기고 6이 적힌 사각형 여기니까 이쪽과 이쪽에는 서로 같은 색을 칠할 거야 라고 했어. 다음에 변을 공유하는 두 정사각형 사이에는 서로 다른 색을 칠한다는 거는 이거는 뭐 색칠하기 규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색칠하기 규칙. 우리가 알고 있는 규칙이지. 자, 그럼 이제 너네가 어디서부터 칠하냐라고 했을 때 선생님은 일단 얘네 둘이가 같은 색을 칠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를 먼저 칠한다고 했을 때 네 가지 색이라고 해서 빨주, 노초 네 가지 색 있다고 하고 여기에 있는 값을 4라고 둘 수 있겠죠. 왜냐면 여기에 칠할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개인 거야. 빨주, 노초 네 가지 칠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네 가지 써주시면 돼요. 그럼 무슨 색 칠했다고 가정할 거냐면 빨간색 칠했다고 가정하면 얘가 빨간색을 칠했으면 당연히 얘도 빨간색을 칠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얘는 자연스럽게 빨간색이고 얘는 그럼 가지수 4개라고 하면 안 돼. 이미 얘가 칠했으니까 이거를 무조건 따라와야 하는 입장에서 얘는 몇 가지? 4가지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아니 4가지란다. 한 가지가 되겠죠. 여기에 있는 색칠의 개수를 따라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칠해. 그리고 이제 인접한 영역에서 다른 색 칠해 줄 거니까 여기에 있는 빨간색을 이쪽 4번에는요. 빨간색을 피해 줘야 되겠지. 그래서 빨간색 피하면 하나, 둘, 셋, 3가지만 남아요. 3가지. 그럼 무슨 색 칠했다고 할까? 주황색 칠했다고 해볼게.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지. 얘는 그러면 이제 누구 피해 줘야 돼? 그치? 여기서도 빨간색 색 피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자,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사각형으로 생기긴 했지만 이 5번 영역이 되게 중요하거든. 이 5번 영역을 봤을 때 이 5번 영역은 얘가 빨간색이기 때문에 얘를 피해줘야 돼. 그러니까 결국 얘를 피해주는 거랑 똑같아. 그럼 빨간색을 피해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칠했던 주황색을 피해야 하니 여기서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가지밖에 없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노란색을 칠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2번 영역에서 칠할 수 있는 개수는 빨간색과 노란색을 피하는 개수니까 2가지가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얘네 둘이가 똑같은 색이기 때문에 결국 얘를 피하는 경우랑 같아서 얘를 피하는 경우로 생각을 해본다면 가지수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겠다. 그러면 여기 이제 2가지 칠해. 빨간색과 노란색 피했다고 한다면 여기서 빨간색, 그다음에 노란색 피했죠? 그럼 주황색, 노란색만 남았으니까 여기서 모두 주황색 칠했다고 가정한다면 얘가 피해야 되는 색은 또 2가지죠. 주황색, 빨간색만 피하면 되니 여기서 2가지. 따라서 여기 있는 숫자들 다 곱하면 정답. 4 곱하기 3 곱하기 2는 3개, 1은 하나. 따라서 8, 3, 24에다가 4 곱해주면 96 나와요. 다음에 50번을 보면 여기서 fx가 1대1 대응이라는 거 알려줬고 그 다음에 n의 값이 1부터 2일 때 얘가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우선 나에 대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한번 적어볼게. 그럼 f2, f1, f3 요거 성립한다는 거고 n에다가 i를 대입하면 f4, f2, f6 요런 뜻이죠. 그럼 이 얘기를 결국 종합시켜서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어. 왜냐면 얘는 이렇게 연결해 줄 수 있는데 지금 문제는 F6인 거잖아. 그래서 2가지로 연결해서 쓰면 F4, F2, F1, F3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F2랑 F6은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럼 F6이 도대체 어디 들어가느냐가 문제인 거 아니야? F6이 여기서 여기 들어가거나 여기 들어가거나 여기 들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이 경우를 결국 세세하게 나눠준다면 첫 번째 경우는 F4는 당연히 여기 있을 거고 F2하고 F6이 바로 앞에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그 다음에 F1과 F3은 결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여기 또 F4, F2 그대로 있고 이번에는 F1이 여기 있고 F6이 가운데 들어가는 경우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는 F4, F2, F1, 그 다음에 F3하고 F6이 제일 큰 경우. 이렇게 해서 총 세 가지 경우로 세세하게 나눌 수 있고, 근데 그랬으면은 이제 쉬워지는 문제가 되는 거야. 왜냐면 첫 번째 경우 봐봐 얘들아. 첫 번째 경우는 여기 1, 2, 3, 4, 5, 6에 대한 모든 함수값에 대한 뭐가 결정되어 있는 경우야? 우리 이거 진짜 중요하다고 선생님 저번에도 얘기했어. 크기가 결정되어 있는 경우죠. 크기가 결정되어 있으면 뭐만 하면 된다고 했어. 그지? 주어진 공역에서 치역의 개수만큼 뭐 하기만 하면 돼? 택하기만 하면 돼요. 왜냐면 택하면 알아서 배열된다고 했지. 크기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경우에 대한 가지수가 몇 개냐면 지금 여기서 누구는 빼고 다 결정되어 있니? 지금 얘 봐보면 1, 2, 3, 4, 6이거든? 그러니까 1, 2, 3, 4, 6만 크기가 결정되어 있어. 따라서 첫 번째 경우에서는 공역의 개수 6개 중에서 5개를 뽑아주면 돼.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렇지. 여기에서 쓰기 너무 많네. 귀찮네. 이렇게 쓰자. F5 빼고 나머지 결정하는 경우지. 그러면 F5도 결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F5는 갈 수 있는 거는 몇 가지밖에 없어. 한 가지밖에 없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미 얘네가 선택을 다 해버렸어. 그리고 남는 거는 하나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또 그림을 그려서 친절하게 알려드림.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1, 2, 3, 4, 6은 나머지 이 친구들한테 이 6개 중에서 5개를 일단 택해. 그래서 뭐 3 빼고 택했어. 그럼 나머지들은 결정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왜냐면 아니지. 크기가 3이 제일 크고 굉장히 귀찮죠. 뭐 아무튼 내가 1, 2랑 4, 5, 6 결정했으면 3이 제일 커야 되니까 뭐 이렇게 결정됐고 그 다음에 1이면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F6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F2니까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F4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 결정이 착 되겠다는 거야. 근데 남아있는 거는 3밖에 없으니까 5는 3으로밖에 못 가져. 그러니까 남아있는 A로 F5 보내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경우 2도 마찬가지지 않아? 경우 2도 크기는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크기는 다르지만 설정되어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경우 1이랑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경우 2, 경우 3 모두 동일하다. 그러니까 답을 구하면 6CO 곱하기 1 하고 전체 경우 3가지. 답은 6, 3, 18이 돼요.